네, 안녕하세요. 인터뷰룸 하윤정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자립팸 이상한 나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정찬송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이상한 나라의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앞에서 이제 청소년 자립팸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청소년 자립팸에 이제 들어오려면 아까 이제 입국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누구나 다 입국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좀 그 절차를 좀 간략하게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거리에서 아울리치하고는 팀이 엑시트가 있는데 엑시트를 통해서 엑시트 이용자이신 청소년 분들 중에서 주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들어오고 계시고요. 다 들어올 수 있는 정원이 되지는 않잖아요. 아니, 왠지 인기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여기에 들어오려면. 어쨌든 청소년분들한테 가장 적절한 주거를 찾는 게 저희의 목표다 보니까 어쨌든 다른 주거 대안들이 있는지 같이 찾아보고, 주거 대안을 아무리 찾아도 좀 찾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 대기자 명단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저희가 대기를 걸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집이 한 채고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대기 기간이 좀 길죠, 다른. 대략 얼마 정도쯤? 그게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뭐 1년 기다리신 분들도 계시고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경쟁이 너무 치열하지 않을까. 집은 한 채고 좀 안전한 집에서 좀 머무르고 싶은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럼 뭔가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심사하는 저희가 누군가를 심사한다는 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모두에게 주거는 필요하니까 그래서 특별한 기준이나 뭐 자격 조건이 필요하진 않고 뭐 그냥 간단하게는 그냥 18세에서 24세 사이에 주거가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한 여성 청소년 분이면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공동주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또는 본인의 몫을 좀 이렇게 알고 좀 같이 동의하시는 분들이 같이 살게 되는 함께 살 약간 준비나 각오가 되신 분들이라고 해서 너무 비장한가요? 네, 비장한 것 같고 동의 정도? 시설 얘기를 하면서 뭐 자는 시간, 뭐 휴대폰 하는 시간 뭐 이런 게 다 뭐 정해져 있고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자립팸도 마찬가지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럿이서 함께 사는 공간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규칙이 이제 좀 다소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아예 규칙이 없는 것도 좀 약간 힘들 것 같고 그러면 대체 청소년 자립팸에서는 뭐 어떻게 사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또 단체 생활할 때 규칙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의 말도 이렇게 일부분 저는 동의하고 이해도 가요, 막. 그렇지만 저희가 또 규칙이 없이도 같이 잘 살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몸소 증명하고 있는 규칙이라는 건 사실 이걸 못 지키면 페널티가 있다라는 게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통제가 들어가는 것 같고 뭐 쉼터 같은 경우에 그런 규칙을 잘 지키지 않을 때 강제 퇴소의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만들어가는 이게 규칙이 아니라 약속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립팸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해요. 가족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를 열고 뭐 청소 방식 뭐부터 시작해서 친구 초대 횟수 뭐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약속을 정하거든요. 안 지킨다고 해서 그런 페널티는 전혀 없지만 계속 인간 대 인간으로서 호소하게 되는 거죠. 제발 우리가 좀 같이 사니까 지켜줘 약간 이렇게 하는 거고, 잘 안 지켜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계속 가족회의를 여는 거죠. 뭐 이렇게 청소년분이 요청하셔서 열기도 하고 활동가가 이렇게 막 하다가 청소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하면서 그렇게 가족회의를 요청하기도 하고, 왜 안 되는 것 같은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러면은 이렇게 조정해볼까 저렇게 조정해볼까 약간 이런 계속해서 그런 조정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떠나왔던 집에서는 좀 그런 소통이나 아무리 그게 부모라고 하더라도 좀 그럴 수 없었는데 오히려 이제 자립팸에서는
같이 살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얘기하고 뭔가 맞춰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부분 자유로운 게 있지만 일부분 굉장히 저희 이렇게 막 앨리스 분들이 저희한테 가끔 진짜 너무 힘들다. 아니 너무 집요해. 약간 이런 이렇게 강제하지 않지만 이렇게 끝까지 말하는 약간 사람들이다. 약간 이런 이렇게 말들을 종종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때까지 뭔가 한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는 이 얘기를 하자라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 항상 그러면 뭔가 갈등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그런 방식으로 해소를 하는 게 최선인데 또 같이 살다 보면 또 그렇게만 그쵸, 갈등이 네. 해소되지는 않죠. 때로는 집을 나가서 막 안 들어오시는 이렇게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막 싸움이 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같이 사는 거가 아닌가 그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 좋을 수는 없죠. 맞아요. 그러면서 또 서로를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같이 살 때는 진짜 사이가 엄청 안 좋았던 분들 그런 구성원 분들이 계셨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출국하시고 이렇게 서로의 이렇게 또 개인의 공간들이 또 생기고 나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여유도 좀 생기시고 막 그러다 보면 화해도 하시고 진짜 쩔친 되시기도 하고. 네. 청소년 자립팸 2013년에 생겼다고 들었는데 한 8년 정도 됐잖아요. 2년 2개월만 거주할 수 있으니까 이 공간을 거쳐가신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대략 몇 분 정도 될까요? 한 22명 정도 출국을 하셨고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연락이 되시고 만나는 분들 한 18명 정도 된다고. 네. 그 분들 다 이제 뭔가 안정된 주거와 생활을 찾아서 떠나신 거겠죠? 물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있는 것 같아요. 출국을 한다는 건 혼자 자립을 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근데 자립은 사실 저도 아직 또 어렵거든요. 그렇죠. 어려워요. 네. 이게 20살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자립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혼자 사는 거 너무 어렵고 한데 자립팸을 거쳐가신 앨리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립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립을 할 때 저는 이렇게 크게 주거도 필요하고 일자리도 필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함께 할 사람도 너무 필요한 게 자립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런 모든 자원들을 이렇게 가지고 출국하지 않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더 치열한 그런 삶들을 또 살아내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립을 해야 되는 또 문제도 있을 거고 혹시 그럴 때 어떤 지원을 혹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립지원금을 일부 드리기도 하지만 사실 그건 턱없이 부족하죠. 최근에는 그래도 좀 공공임대나 이런 전세임대 이런 걸 좀 넣어볼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많이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좀 그런 쪽으로 연결되신 분들이 조금 더 주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근데 많이 연락이 오세요. 근데 그 출국을 한 이후에도 연락이 온다는 건 사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고 그런데 그 도움을 또 요청할 곳은 또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자립팸으로 연락이 오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8년부터 이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걸 봤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또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2018년도부터 하긴 했는데 올해는 예산의 부족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은 종료된 사업이기는 해요. 네네. 근데 이 시작은 자립팸에 살고 있는 앨리스 분들이랑 기본소득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우연하게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것도 있어? 이런 이렇게 이야기들을 청소년분들이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이기에 그래서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소득을 보장해줘? 약간 이런 거에 되게 신박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되게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신박함을 느끼면서 아 그래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함께 걷는 아이들에서 그런 사업에 동의하시면서 지원을 좀 해주셔서 이런 사업이 좀 열리게 됐고 어쨌든 현장에서는 이렇게 청소년분들에게 소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현금이 필요하다는 거에 굉장한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지금 뭐 다른 그런 청소년 기관의 실무자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동의하실 텐데 사실 돈 없이 생활할 수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없죠, 네. 집이 있더라도 그쵸. 사실 돈이 필요한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립형 활동가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좀 생활을 좀 가능하게끔 하는 이 기본소득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입하게 됐던 것 같아요. 보통 사회복지 체계 안에서는 누군가를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 현물 중심의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되거든요. 근데 청소년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내가 받고 싶은 지원 아닌데 나 지금 이거 필요한 거 아닌데?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요. 그랬을 때 정말 현물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은 어쩌면 그 지원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편한 거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필요한 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그랬을 때 좀 현금 지원의 장점이 좀 부각됐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 기본소득에 좀 그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 사용을 하고 나서 어디에 썼는지. 네, 맞아요. 근데 증빙을 하려다 보면 사실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잘 써야 될 것만 같고 뭔가 좋고 의미 있는데 써야 될 것 같은 약간 압박. 맞아요. 그런데 그 기본소득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내 돈이라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내 돈이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내 돈이니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신 건 나 빌린 거 돈 진짜 많았었는데 그 돈 다 갚게 됐어. 그래 너무 좋아. 또는 나 이런 거 먹고 싶었는데 나 이런 거 사 먹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진짜 사소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해주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실제로 청소년분들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활동가들도 그런 변화들을 좀 체감했던 것 같아요. 이 청소년분들의 삶에 좀 여유가 좀 생겨나는구나 라는 좀 그런 경험들을 기본소득을 통해서 했던 것 같고 그런 변화 외에도 사실 인식 변화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기본소득을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많은 우려 속에서 시작을 했지만 자립햄은 이렇게 돌봄을 받는 것이 이렇게 권리로서 인식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소년 분들과 만나고 있는데 이 기본소득을 좀 받으면서 내가 불쌍해서 뭔가를 지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받는 입장, 그냥 수동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라 내가 이 권리의 주체구나. 그냥 이게 존중받는 경험으로서 좀 청소년분들한테 기본소득이 좀 가닿았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다른 지원 사업을 좀 할 때도 권리로서 이렇게 주장하시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들 좀 경험하게 될 때 기본소득이 효과가 있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끝났다고요? 네? 끝났다고 하지 않았네. 이제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 너무 안타깝게. 너무 아쉽네요. 또 누군가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청소년분들이 가장 사랑했던. 사실 또 슬픈 소식을 들은 게 이제 자립햄이 이제 올해로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저도 말하려니까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데 예산의 어려움으로 어쨌든 시즌 1을 좀 종료하게 됐어요. 사업을 종료하게 됐는데 그 사업을 종료하면서 저희도 너무 많이 이렇게 마음이 어려웠고 가장 먼저 생각난 거나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앨리스들은 어떡하지?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었던 출국 앨리스들은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계신 분들은 올해까지만 이제 살 수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좀 출국하려고 하셨던 시기들 조금 당겨서 출국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실제로 좀 본인이 원하시는 주거를 찾아서 이렇게 출국을 이렇게 하신 분들도 좀 있으시고 아직은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다양하게 있고요. 저희 짝꿍 조직인 엑시트도 이제 동일한 이유로 사업을 종료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거만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네, 맞아요. 그랬을 때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걱정도 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청소년 분들도 동일하게 우리 이제 그러면은 뭐 이런 상황 생기면 누구 찾아가면 돼? 라는 이야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저희는 어쨌든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앨리스 분들이나 출국 앨리스 분들이 이렇게 그냥 안정된 주거를 찾는 것도 지금 최우선 목표로 달려가고 있지만 그 외에도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그 자원이 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좀 올해의 목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분한테는 이게 필요하니까 좀 이쪽으로 연결을 해볼까? 막 이런 그 고민들을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많이 연결되면 좋겠어요. 혹시 이 청소년 자립팸을 뭐 거쳐갔던 사람들이 뭔가 이 시기에 살았던 어떤 시간을 어떻게 좀 기억하기를 뭔가 바라세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봤는데 나중에 어떻게 느낄까는 저한테도 너무 어려운 문제고 인터뷰 요청이 종종 들어와요. 네. 그 청소년 분들이 직접 인터뷰하는 걸 또 요청을 받기도 하는데 그랬을 때 그 청소년 분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자립팸은 저한테 집이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라는 말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내가 나다울 수 있었던 곳이었다, 공간이었다, 안전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어 라는 이야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도 자립팸은 집이지, 집이었어 나한테 이렇게 기억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게 올해로 끝나니까 시즌2는 뭔가 기약이 있나요? 네, 기억이 없고요. 없나요? 그럼 대기하시던 분들 어떡하죠? 여기에 입주하기로 오매불만 기다리시던 분들은 네, 또 좋은 주거의 선택지가 열려야겠죠. 사실 자립팸도 완벽한 집은 아니에요. 사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시설성을 담고 있다라고 담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립팸 말고 더 좋은 이렇게 선택지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청소년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뭔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청소년에게도 집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거를 다 모두가 동의하고 기억하고 같이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과 주거권이라는 게 만났을 때 되게 낯설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모든 청소년들이 집다운 집에서 뭔가 안전하게 또 자기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좀 어서 도래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마 또 찬송님도 뭔가 역할을 하실 거고 또 저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인터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룸 하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